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의 네오입니다. 제가 우리 요원님들과 불나방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우리 요원님들을 한밤중에 몰래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굉장히 궁금해한다. 알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을 잘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달라. 우리가 여기서 그 책을 읽고 시간이 많이 없다. 읽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책을 한 권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권의 책. 지금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건 네. 훈민정음입니다. 아, 훈민정음을. 네.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들이 나란 말싸미, 네. 듀궁. 훈민정음. 자, 저는 바로 플라톤의 파이돈을 저는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궁금하죠? 지난 소크라테스 시간에 나왔었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저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파이돈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때 네오님께서 살짝 돌아가셨죠? 들켰다. 들켰어. 예리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을 위해서 예, 맞아요. 그 남겨두신 문제를 거군요. 이제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네. 철학하고 갈래? 플라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철인 정치. 철인 정치가 뭡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저같이 똑똑.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맞아요. 철인 정치도 플라톤 하면 떠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우리 분들이 이데아. 이제 플라톤 하면 이데아예요. 그죠? 네. 플라톤 이데아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제 플라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427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4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세 정도를 살다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가셨는데, 이분도 오래 사셨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장수를 한 아마 이유가 그 건강함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릴 때 10대 때 보통 하는 게 체육 활동을 많이 해요. 몸을 건강하게 단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레슬링을 잘했어요. 플라톤도 레슬링을 잘했는데 신체 조건이 좋고 그다음에 운동을 잘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 체격이 좋아, 운동도 잘해. 거기다가 이제 똑똑해요. 잘생기기까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멘치만 몇 번 했는데. 네네. 그 외모는 잘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20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살쯤 바로 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플라톤은 이 강렬한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이제 후광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철학의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플라톤이 10대 후반에 과도 정치를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테네인들에 의해서 민주 정치가 또 다시 도입되고, 그 아테네인들의 민주 정권에 의해서 누가 죽음을 당했죠? 소크라테스.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여기서 민주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요, 플라톤이.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이제 어떤 탐구, 수학도 탐구하고 수학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40살 때 드디어 40살 때 바로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자신의 이제 사상이 무르익었다. 이제 내가 이제 제자들을 배출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신념과 더하기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었던 소피스트들과 본격적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할 때
당대 소크라테스를 미워했던 소피스트들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스승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복수심, 또 스승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아카데미아가 세워지고 대략 한 1000년 정도 유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이 혼자 가르쳤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뛰어난 제자가 들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강연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혼자만 강연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뭐 변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왜 외계 생명체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으냐. 맞아요. 자, 파이돈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소크라테스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죽기 직전에 그 독약이 든 잔을 마시기 직전에 소크라테스 본인이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눈을 감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케베스와 심미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딴지를 자꾸 걸죠. 증명해달라.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 곧 죽을 사람한테. 곧 죽을 사람한테 그렇게 믿고 떠나겠다는 사람한테 자꾸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위대한 점 하나가 나오죠. 뭐냐면 그 증명에 대한 요청을 소크라테스가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받아줍니다. 네. 받아주고 그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논증을 하면서 눈을 감는 까지 철학자의 모습을 지켰죠. 네,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네, 빵 하나를 놔두고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것도 인간이지만 그 앓음을 추구하고 그 앓음을 자기 혼자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케베스와 심미아스가 소크라테스와 계속해서 반론을 펴고 또 반론을 펴는 그런 어떤 토론의 과정, 네. 지식을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너무 인간의 어떤 위대한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 자,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편 기억하시죠? 네. 네, 피타고라스 때 피타고라스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었습니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었던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의 책임, 예, 맞아요. 책임을 지우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피타고라스도 그랬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는 대상이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자,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대략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식을 획득하는 거랑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육체, 물질 덩어리고 5가지 감각을 통해서만 외부에 있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자, 일출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태양이 어떻게 뭐라 표현하죠? 태양이 어떻게? 떠오른다? 떠오른다. 네. 자, 떠오른다이 맞나요, 근데 표현이? 제 시각에 의해선 맞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 예를 들자면, 자, 태양이 우리 눈엔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태양의 어떤 햇볕에 의해서 우리가 촉각에 의한 이런 정보를 아무리 받아들여 봐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천동설이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동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우리가 또 삼각형 한번 그리지 않았습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바닥에 뭐 돌이라든지 뭘 이용해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사각형이, 삼각형이 전부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근데 뭐예요? 우린 그거를 뭐예요? 삼각형이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가지 감각 너머에
너머에 육체와는 뭔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작동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신체의 일부분이면 안 돼요. 그냥 지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예요. 공부해서. 지식을 알아내는 그 뭐랄까 능력의 어떤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5가지 감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쵸. 그것 배후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삼각형이 전부 다르게 생겼지만 삼각형의 정의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소크라테스의 그런 논증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는 일단 나중에 문제고 나중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소크라테스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플라톤이 글을 썼지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이렇게 있는 것은 단순하게 내 뼈와 살이, 근육이 이러저러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재구성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불나방님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불나방님의 근육과 뼈가 이러저러하게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죠. 물리적으로는 제 근육과 뼈가 움직여서 일로 왔고 그 외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이거예요. 단순하게 근육과 뼈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사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그러저러하게 움직여서 일어난 사건이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여기에 탈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죠? 태도? 신념? 이유입니다. 이유, reason. 독일어로 Grund. 이유, 근거. 그놈의 독일어. 독일어, 영어. 우리가 영어 표현, 독일어 표현들이 다 같이. 자,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살과 뼈와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지하 감옥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랑 영혼이랑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마련해낸 그 근원이 뭐냐 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살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다. 그건 뭐죠? 그건 너머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건 너머에 신체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신체, 다시 말해서 근육과 뼈를 움직이게 만드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다시 말해서 영혼 때문에 인간이 어떤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소수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유의지 문제 때 다루겠지만 소수이지만 있어요.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영혼이 갖고 있는 성격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은 불사의 존재다, 불멸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논증을 합니다. 자,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러면 이제 신체를 보자 이거죠. 우리의 신체를 보면 신체는 쪼개진다 이거예요. 나눠진다, 분해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여기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나눠져요.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는 분해된다, 없어진다는 거, 소멸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체와 달라요. 저 신체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해서 이제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분해가 되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영혼은 불사? 소멸하지 않는 존재다. 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래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준 어떤 근원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플라톤의 생각이 서구 사상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중세시대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죠. 자,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파이돈에서. 근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파이돈을 쓴 건 플라톤이잖아요. 네네. 근데 파이돈에서 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이 쓴 그렇죠. 얘기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생각인지 알아내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플라톤이 남긴 저작이 초기작인 소크라테스의 변론부터 네. 후기작인 법률까지 대략 35권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35권의 저작의 대부분에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희곡 형식으로 책을 썼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시에 소크라테스 제자들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희곡 작품을 쓴 그런 경향이 유행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추측인데,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빛과 같은 스타라고 하죠.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완벽한 인간의 전형,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대표하는 자아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파이돈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그 점이었어요. 네. 저는 당연히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문 서적처럼 줄줄줄줄 이론이 네. 쓰여져 있는 책일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재밌게도 대화 형식인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논문 형식의 글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 전에는 논문 형식의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쓰거나, 네,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이렇게 뭐 단편 마치 시를 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플라톤처럼 희곡 형식으로 글을 썼어요. 최초로 산문 형식으로 글을 쓴 철학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아카데미아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카데미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우고 또 강연을 할 때 썼던 강연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문이에요. 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계에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저도 철학자니까.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단 한 명의, 그러니까 우리 문명에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철학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거의 플라톤이 1등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철학자들이 묻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미 플라톤이 알고 있었고 다양한 입장들을 이미 검토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네. 현대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렇죠. 플라톤 이후의 철학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철학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플라톤을 항상 연결돼 있어요.